스마트 리딩클럽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시장 좀 나쁘지 않았었다고 좀 얘기할 수 있죠. 한 지루한 양상이 좀 계속 이루어졌고, 보던 테마들 속에서도 오늘 손절도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다행히 이익으로 끝나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지루하고 특별한 테마가 없을 때 가끔씩 이제 또 애플카 엮어서 또 올라오죠. 근데 오늘 그런 날이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갭 떠서 시작했지만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전에 좀 갭을 떠서 시작하면은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밀린 상태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8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사이 박스권을 형성했다면은 지금은 900포인트에서 950포인트 사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900포인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950포인트에 향해가고 있는데, 과연 950포인트 뚫어줄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남아있고,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월달쯤이면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를 좀 몇 번 나왔었는데, 과연 이제 평화 협상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매매를 딱히 많이 하진 않았어요. 딱히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았고, 오늘 매매한 게 8, 9좀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일단 현대사료 좀 먼저 볼게요. 자, 예전에 저번부터 계속 전쟁 관련주는 식량주 위주로 좀 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현대사료도 지금 보시면은 8만원대에 좀 계속 지지를 좀 해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죠. 그러면서 앞전에 저항받던 자리들 시원하게 또 넘어주는 거 보고 매매를 좀 들어갔는데, 일단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87,000원 부근 제가 여기 선 꺼놨죠. 아이고,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앞전에 차트를 좀 길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매수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97,000원인가? 95,000원 부근에 반 팔고, 얘가 여기서 좀 옆으로 기어가주면서 좀 지지고 볶고 버텨주고 해가지고 좀 홀딩 하다가 현대사료가 더군다나 앞전에 좀 이런 미친 모습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힘 좋을 것 같아서 상한가에 매도 걸어놨는데요, 어느 순간 딱 체결됐다고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현대사료에서 오늘 좀 이익을 좀 많이 받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주, 이제 천연가스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휴스틸 오늘 오전 중에는 얘가 대장이 아니었어요. 오전 중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까지는 얘가 대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 보시면은 앞전에 여기 저항받던 자리들 요런데 오늘 시원하게 뚫어줬죠. 그 자리가 2만원 21,500원 부근인데 보시면은 2만원 21,500원 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휴스틸 외에도 하이스틸, 세아제강 이렇게 좀 3개 좀 같이 봤는데, 휴스틸이랑 하이스틸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하이스틸이 좀 높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얘는 좀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시장가로 샀다가 VI 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거의 바로 팔았어요. 그때가 350원인가 그럴 거예요. 좀 뒤에 팔았고, 그러면서 대장이 이제 휴스틸로 좀 바뀌더라고요, 오후장에. 그러면서 얘가 5.5점 만들어 놓고 요런 자리까지 또 안 내려오고 위에서 버텨주다 보니, 자, 여기서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거죠. 오전
고점 만들어 놓고 5에 돌파하는 거 샀다가 짧게 수익 보고 바로 얘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뒤에 오버나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반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버나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팔까 말까 하다가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얘는 살짝 손절을 쳤어요. 일단 하이스틸에서 일단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철강 쪽에서는 일단 오늘 또 수익으로 끝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심하면 애플카 엮어서 올라온다. 오늘 도우전자, 자화전자 봤었는데 일단 도우전자가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왔죠. 갭은 자화전자가 더 많이 떴지만 아침에 잘 올라온 거는 도우전자입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일단은 갭 뜬 거 확인하고 도우전자, 애플카 관련해서 항상 엮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우전자 아침에 사가지고 여기 저항 보이시죠? 저항 때 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런 자리 8,600원 부근까지도 잘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9,000원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8,800원에 정리를 했고, 다 정리했어요. 이거는 왜 다 정리를 했냐, 보통 반 팔고 반은 더 위에 팔든지 반은 더 밑에 팔든지 그렇게 좀 하지 않냐, 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단 애플카 항상 시장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면은 엮어주는 테마죠. 그리고 얘네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상한가를 잘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하게 좀 밀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많이 밀렸죠. 이런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8,800원 이상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어제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일동제약이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얘네 세무조사 들어오고 약도 효과 없다고 하는데, 임산부한테 효과 없다고 하는데 왜 오늘은 또 강하게 올라오나. 일동제약이 지금 여기 앞에서부터 좀 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어제 전 뉴스를 보시면은 오후에 치료제 기형 유발 보도 해명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보시면 동물 실험에서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어제 나왔었죠. 그리고 세무조사 2개 같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동물을 통해 나온 결과라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조건부 긴급 승인에는 영향이 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기형이 유발될 수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또 괜찮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에도 문제없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얘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어제 제가 매매를 못했으니까 어제 이걸 봤으면 하한가에 좀 사가지고 계속 좀 오버나이트에서 좀 들고 왔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샀어요. 아침에 사고 얘가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45,000원 지지정, 5만원 지지정, 다음에 55,000원 부근
또 지지저항, 6만원 부근 지지저항,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좀 지지랑 저항이 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분봉으로 넘어와서 아침에 시장가로 사서 5만원에 있다 정리하고 그러다 5만500원에서 올라가다 말았죠. 그리고 다시 밀려서 다시 밀리면서 또 어제 하한가에 또 샀습니다. 저는 또 사서 또 5만원 정리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코로나 치료재단 기대하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했죠. 치료제 조건부 승인 허가에 문제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오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 문제없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죠. 하지만 세무조사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의 주가만큼은 회복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단타를 또 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만원 위로 왜 더 안 받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좀 55,000원, 56,000원까지 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 TJ 미디어 어제 했었죠. 차트 좀 이동평균수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부분 지지를 해줬고, 어제 그저께 지지를 해줬고, 또 9,000원 오늘 좀 라운드 픽이 넘어주면서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9,000원 부분에서 좀 사고, 또 오전 고점 또 넘어주는 것도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TJ 미디어 얘는 종목의 상태가 좋은 종목 아니에요. 보시면은 오늘 하루만 해도 이렇게 밀렸다가 올랐다가 밀렸다가 올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밀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쭉 밀고 다시 올리고. 야, 종목의 상태가 끼가 여기 앞전에 또 보시면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죠. 올렸다가 밀고 올렸다가 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9,000원 매수 들어가서 그 위에 라운드 픽이요 9,500원 좀 보려고 했는데, 얘가 좀 오전 고점을 넘어주면서 좀 시원하게 갈 줄 알았는데 좀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9,280원쯤 여기서 다시 밀리고 한 9,100원에서 약간의 수수료 이익만 챙기고 다시 또 9,000원 원래 또 사가지고 이번엔 9,500원 매도 걸어놨는데 팔려가지고 일단 이것도 오늘 좀 수익으로 끝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TJ 미디어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 이동평균선 조정 받으면서 좀 올라올 것 같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네요. 그리고 오늘 손절 또 좀 시원하게 또 친 종목이 있는데, 원전 최근에 강해가지고 뉴스 좀 엮어주면서 좀 시원하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보성 파워텍 일단 뭐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지켜주나 싶어서 7,000원 부근 오늘 좀 돌파해주나 싶었는데, 아침에 시장가로 시초가로 샀다가 그 뒤로 쭉 밀려가지고 손절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매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나스닥 지금 현재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딱히 뭐 큰 영향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은 저녁에 새벽 중에 미국 증시 좀 챙겨보고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도 지금 102달러, 어제 100달러 좀 뚫어줬는데 일단 그래도 100달러에서 103달러 부근 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고, 식량
계속 말씀드렸죠. 런던 소맥 지금 미친듯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전쟁주 중에서도 식량주 위주로 좀 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WTO에서도 세계 식량 위기 경고를 했다.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좀 특이한 케이스죠. 두 개 겹치면서 공급망을 좀 혼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쌍용차 지금 쌍방울, 다음에 KG, 파빌리온 이렇게 좀 3자 구도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쌍방울은 거의 나가겠다고 좀 봐도 되죠. 그리고 또 KG그룹이 지금 좀 대단한 게 현금 자산 4천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KG ETS에서 환경에너지 사업 부분 매각해서 5천억, 그러면 총 9천억. 그리고 쌍용차 인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천 몇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고도 좀 남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일단 나가리 됐고, KG그룹이랑, 그래서 KG그룹이랑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코티 이렇게 좀 양자 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강남 모처에서 회동. 그래서 회동을 하고 내일 또 발표를 또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라인 뭐 좀 고위공직자로 좀 임명이 되면은 또 안철수 관련주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관련주들 좀 올라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 윤석열 탈원전 폐기, KTX 논의의 원전 포함, 그리고 원전 안전장치로 원전 수출 경쟁력 높인다. 오늘 기준금리 좀 인상을 했죠. 0.25%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일단은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 높아요. 근데 이게 왜 높냐고 하면은 일단 원화가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화가 지금 좀 약세이다 보니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좀 더 높게 가져간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4% 인플레이션 불 끄기. 시장 계속 뭐 여러 악재가 많은데 점점 계속 반영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FOMC 빅스텝 예고 국내 기준금리 2.86까지 상승 전망. 미국 FOMC에서 빅스텝 이거는 좀 발표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자의 5% 추가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이랑 유가 두 개로 인해서 계속 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여러가지 좀 연결고리가 좀 되겠지만 그러면서 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유가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기준금리 오르면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좀 빨리 끝날 텐데 이게 좀 빨리 끝나지 못하니까 시장도 막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무백스에서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상용화, 그리고 사물식별하고 사용자와 교감하는 로봇. 네이버 글로벌 공략 무기는 이커머스, 웹툰, 메타버스. 인수위 우주청 설립 유보. 그렇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지킨다. 그리고 해외여행 이제 풀렸으니까 또 해외여행. 그다음에 미국 우크라이나에 1조 원 추가 군사 지원, 새로운 무기도 포함.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또 무기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 또 챙겨봐줘야 되고, 해외여행 보복 소비로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또 여행주 또는 항공주 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 산업은행 이전 시키면서 또 금융주, 은행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로봇,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폐배터리, 이렇게는 시장에 관심 못 받더라도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내일은 계속 보던 테마들 좀 위주로 보면 볼 것 같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계속 보던 테마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TV항공 제가 어제 자리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갭 뜨고 나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21선 위로 올라간 거는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 살짝 추세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점차 좀 우상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오늘 TJ 미디어 아까 얘기했었구나. 자, 그리고 자, 방산주 빅텔 지금 얘도 지금 추세 바뀌면서 좀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조만간에 한번 좀 슈팅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의심이 좀 되긴 하네요. 이외에도 뭐 버키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주죠. 지금 차트 자리 좀 매력적으로 내려왔는데 한 3,500원 부분 지켜주는지 아니면 좀 3,000원대 좀 뚫는지 3,000원대까지 또 내려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3,500원대 지켜준다 하면은 단타 충분히 좀 들어갈만 하죠. 이외에도 덱스터 2150원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저는 이거 2150원에 좀 스윙으로 좀 들고 갈 욕심이 생겨서 좀 매수를 좀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테마, 로봇, 그 다음에 NFT, 게임주, 가상화폐주 등등 여러가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차트 자리 확인하시고 항상 매매에 준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